개와 고양이 같은 포유류 동물부터 독수리나 까마귀 같은 조류에 이르기까지 이 동물들은 명확하게 암수로 성별이 나뉘어진 자웅이체 동물들입니다. 간단하게 예시로 든 이 동물들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인간을 포함한 대부분의 동물들은 보통 암수로 성별이 나뉘어진 자웅이체 동물들인데, 지구상엔 이러한 평범함을 거부하는 다소 특별한 동물들도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자웅동체라고 하여 암수가 따로 나뉘지 않고 암수의 신체적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는 굉장히 신기한 동물들로, 이렇게 설명만 들었을 땐 듣도 보도 못한 동물일 것 같지만 의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친숙한 동물들도 자웅동체일 수 있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자웅동체 동물은 산호초나 말미잘 속에서 무리를 짓고 살아가는 흰동가리라는 물고기로, 저거 어디서 봤더라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아마 이 영화로 인해 흰동가리의 존재를 얼핏 알고 계셨을 겁니다. 흰동가리가 말미잘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이들이 생태계의 대표적인 공생관계이기 때문인데, 말미잘은 촉수에 독을 지니고 있어 어지간한 놈들은 이 독에 끔살당하지만, 흰동가리의 경우 말미잘의 독에 대한 면역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며 공생관계를 이룹니다. 흰동가리 입장에선 자신의 집이 되어줌과 동시에 포식자로부터 보호해주는 말미잘이 참으로 고마운 존재이고, 말미잘 입장에선 가만히만 있어도 화려한 외형으로 자신을 대신하여 먹이를 끌고 와주니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공생관계인 것입니다. 말미잘과 공생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특이한 생태를 가진 흰동가리지만, 이 녀석의 삶을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하나의 말미잘엔 여러 마리의 흰동가리가 살고 있지만 이 중 암컷은 단 한 마리밖에 없고, 심지어 이 암컷은 원래 암컷이 아닙니다. 이게 뭔 개똥딴지 같은 말이냐 하시겠지만, 얘네는 처음에 소개해드린 자웅동체에 속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한 개체가 암수의 신체적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하나의 말미잘 속엔 무리의 리더가 되는 암컷과 암컷의 짝이 되는 수컷, 그리고 어린 수컷 3-4마리, 이렇게 6마리 정도가 모여 사는데, 만약 암컷이 죽게 되면 가장 큰 수컷이 암컷으로 성전환하여 리더가 되고, 그 다음으로 큰 수컷이 암컷의 새로운 짝이 되는 굉장히 요상한 구조입니다. 한번 암컷으로 변해버린 흰동가리가 다시 수컷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암컷으로 변한 무리의 새로운 리더는 자신의 부하였던 어린 수컷을 배우자 삼아 공생관계이자 집인 말미잘에 알을 낳습니다. 알에서 갓 부화한 흰동가리의 새끼들은 이곳에서 성장하지 않고 해류를 따라 멀리 흩어지게 되고, 각각 자신들에게 적합한 말미잘을 찾아 새로운 곳에 둥지를 틀고 그곳에서 암컷으로 변하게 될 또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태어난 곳에서 계속 살지 않고 새로운 곳을 찾아 둥지를 트는 이유는 보다 많은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바닷속 동물들은 육지 동물과 달리 새끼를 지킬 수단이 지극히 한정적이다 보니 이렇게 특이한 생태를 가진 동물들이 많은 편입니다. 흰동가리뿐만 아니라 리본장어나 세발치, 감성돔 등 자웅동체의 특징을 가진 동물들은 꽤 많이 있고, 이 중 가장 화려한 외형을 가진 리본장어는 일생에서 무려 3번이나 성별을 바꿔버리는 어마무시한 생태를 보여줍니다. 리본장어는 자웅동체 동물답게 암수의 생식소인 난소와 정소를 모두 가지고 태어나지만, 정소가 난소보다 먼저 성숙하기 때문에 태어날 땐 수컷으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난소가 성숙하게 되면 리본장어의 성별은 자연스레 암컷으로 변하여 1차 성전환을 겪게 되고, 이 상태에서 몸 길이가 약 65cm 이상 커졌을 때 또다시 수컷으로 성별이 바뀌며 2차 성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성전환은 몸 길이가 약 100cm 정도 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암컷으로 바뀌며 성별이 그대로 고정되는데, 최종 진화 형태인 이 암컷 단계는 단 한 달밖에 살지 못하며 이 한 달 동안 알을 낳고 짧게 남은 마지막 시간은 알을 보호하기 위해 바위 틈 사이에 숨어 지냅니다. 이러한 리본장어의 단계별 성전환은 마치 현재 자기의 성별을 알아달라고 발악하듯 온몸으로 티를 내기도 하는데, 태어날 땐 검정색, 성장할 땐 파란색, 그리고 최종적으로 노란색으로 변하며 성전환 못지않은 변신까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웅동체의 특성을 가진 동물들이 전부 바다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속뿐만 아니라 육지에도 당연히 자웅동체의 특징을 가진 동물들은 존재하며, 가장 대표적인 2개를 꼽자면 달팽이와 지렁이가 있습니다. 달팽이의 경우 특이하게 생식기가 얼굴 쪽에 숨겨져 있고, 짝짓기를 할 땐 생식공이라는 기관을 드러내는데, 생식공은 암컷의 생식기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서로의 생식기를 생식공에 밀어넣으며 정자를 교환하는 식으로 짝짓기를 합니다. 이때 특이한 점은 서로의 정자를 받아 각각 알을 가지는 방식이 아닌 수컷과 암컷의 역할을 엄격히 나눈다는 점으로, 비록 얘네는 정해진 성별은 따로 없지만 짝짓기 할 때만큼은 암수가 명확해집니다. 알을 낳는 암컷의 역할을 하는 달팽이가 수컷이 하는 역할보다 에너지 소모가 크다 보니 서로 편한 수컷을 하려고 싸우다시피 경쟁하고, 경쟁에서 패배한 쪽이 정자를 받아 알을 낳는 암컷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렁이 또한 자웅동체 동물로 암수의 생식기관이 같이 존재한다는 점은 달팽이와 비슷하지만, 얘네들은 짝짓기 할 때 달팽이와는 달리 나름 평화적으로 서로의 정자를 주고받으며 알을 가집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